네, 매주 화요일 미국 이민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조문경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네, 제가 저 배너를 켜놓고 해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아, 네. 그걸 깜빡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네요. 바쁘세요. 진짜요. 아, 역시 변호사님이 이해해 주시는구나.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그 조건부 영주권 자동 그 연장 말씀을 드릴게요. 예, 조건부 영주권이 조건부 뭐예요? 영주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결혼을 시민권자랑 결혼을 했는데 2년이 안 돼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줘요. 자, 네, 영주권을 주는데 2년 동안 네. 잘 살아보고 그 다음에 연장하세요. 정식 영주권 하세요. 다 똑같아요. 다른 거는 조건은 다만 2년 유효 기간이고 2년 있다 연장을 해야 된다는 그 조건이 붙은 거지. 뭐 한국 외국을 갔다 온다든가 네. 뭐 다른 정식 영주권 가진 사람이랑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데 단지 이제 2년. 2년짜리예요. 그게 원래 영주권은 한 번 받으면 10년이고 10년 있다가 뭐 쉽게 연장을 하는데 네네. 이거는 2년 동안 우리 부부 그동안 잘 살았습니다. 여기 잘 살았던 기록들이 있어요. 둘이 같이 뭐 뱅크 그 어카운트도 다 같이 관리하고 뭐 리스라든지 이런 것도 네. 같은 이름으로 하고 텍스보고도 같이 하고 모두 하고 다 같이 하고 우리 증인 진술서도 있어요. 이런 거 다 붙여서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그런 거 신경을 써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아, 달 할 때. 예, 그래서 이제 I-751이라는 그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2년이 지나기 전에 이제 연장 접수를 합니다. 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다른 거 하나는 EB5라고 투자 이민을 할 때 그 리저널 센터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 센터에 내가 간접 투자를 해서 돈 80만 불 뭐 투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 영주권이 있는데 그럴 때도 2년짜리를 줘요. 그럴 때는 왜 그러냐면 자 영주권을 주는데 자 2년 동안 투자한 게 잘 되었는지 보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그 투자한 것이 그 사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나 한번 점검을 하고 정식 영주권을 주겠다라는 게 이제 EB5에서 임시 영주권을 주는 경우인데 이럴 때는 I-829라는 그 양식을 작성을 해서 네. 연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조건부 영주권 연장인데 이게 너무 오래 걸려요. 특히 이제 결혼해서 받을 때는 뭐 1년 안에 다 받아요. 처음에는 네. 조건부 영주권을. 근데 연장을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뭐 연장을 하면 금방 하겠지. 우리 뭐 이제 다 그렇지. 받았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훨씬 예전부터 오래 걸렸었어요. 되게 예전에 결혼 영주권으로 받은 사람들이 3개월 걸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지만 그럴 때도 3개월. 이거는 1년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렸는데 네. 지금은 조건부 영주권 자체를 받는 게 한 1년 정도 걸려요. 결혼해서 받는 게. 네. 그런데 이거 연장은 1년이 아니라 뭐 2년도 막 2년까지 우와. 가고 지금 한 1년 반에서 2년이 걸리고 이러는데 네. 그래서 이민국에서 이걸 신청하면 원래 그 1년 연장을 자동으로 해줬어요. 내가 조건부 영주권에서 정식 영주권을 접수를 하면 접수증이 날라와요. 네. 그럼 그 접수증에 자동으로 1년 연장해드립니다라는 게 쓰여 있어요. 네. 근데 그게 2년으로 바뀌었거든요. 2년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뭐 근데 이번에 1월 25일 내일부터는 이게 48개월 4년으로 바뀐다고 지금 이민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좋은 거는 내가 연장을 신청을 했는데 이제 2년 자동 연장이 돼서 2년이 되도록 심사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영주권이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잖아요. 연장된 게 자동 연장된 게 다 없어졌으니까. 네. 그럼 해외를 나간다거나 뭔가 영주권을 쓸 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뭐 이민국에 가서 뭐 인포패스라 그래서 스탬프를 받아오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그 예약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라서 상당히 고충을 겪었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48개월로 연장을 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 얘기는 또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그만큼 너무너무 심사가 늦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48개월이면 이거 4년인데 그치. 대놓고 우린 늦어질 거니까 우리 늦어질 거니까 너네 그래. 그렇게 그동안 해주겠다는 연장, 거네. 자동 연장 해줄게 그 와, 얘기예요. 진짜 4년은 진짜 어마어마하다는데요. 그리고 그 EB5 그 투자 이민으로 해서 하신 분들도 이미 네. 이분들은 1월 11일부터 이제 48개월로 연장한다는 그분들도요? 노티스가 나갔어요. 그분들도 워낙 늦어요. 그분들도 그렇구나. 원래 거기도 늦었어요. 그러나 결혼으로 했던 조건부 영주권은 그렇게 늦진 않았는데
워낙 늦어지고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니까 우리 연장 자동 연장 기간까지 끝났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이러고 사실 그렇겠지. 저희 사무실에서도요 네. 그것에 대한 답변 전화 이메일 쓰느냐고 상당히 바쁜 게 왜 내 거 안 나와요라는 질문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치. 신청해놓고 본인들도 2년을 기다렸으면 넘었는데도 안 예, 나오면 그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불안하죠. 들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한 1년 넘어서부터는 뭐 계속 문의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저희도 똑같은 얘기를 해드리는데 예, 예. 본인들은 더 답답하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지금 자동 연장 기간을 4년으로 48개월로 못 살아. 이거를 늘렸겠어요. 그래서 이민국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래서 좀 모든 진행이 조금 빨라졌다고는 하는데 다른 거에 좀 치중하느냐고 이거를 좀 약간 근데 그런 건가요? 그 취업 비자라든지 이런 건 정말 빨라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는 예. 이상하게 느리대요. 글쎄 이거 말이에요. 하고 그다음에 일반 영주권 갱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건부 영주권 말고 일반 영주권은 10년이면 영주권 갱신하는데 그건 되게 간단하거든요. 예. 그런데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1년 자동 연장에서 2년 자동 연장으로 작년 9월에 바뀌었어요. 그것도 늘려줬구나. 또 우리 뭐 2년까지도 갈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게 영주권 딱히 갱신은 반갑지만은 않아. 예, 연장해 그래서 주는 게 이 영주권 왠지. 갱신이 이렇게 그 오래 걸리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약간 가족영주권 쪽으로 약간 같이 취급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은 그런데 어쨌든 네네. 그래도 4년으로 연장이 됐다는 거. 예, 예, 예. 그래서 네. 2년 다 되신 분들은 그래도 좀 여유를 가지시면 되겠네요. 이제 새로운 접수증이 올 거예요. 어. 우리는 4년으로 다시 기간을 연장한다라는 거를 예, 받으시면 그거 갖고 영주권 그러니까 말소된 영주권이랑 같이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건 또 변호사님께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카톡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 네, 대답 네. 좀 해주세요. 생활 상담이네. 네. 굉장히 일찍 보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조문경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저는 3순위 비숙련직을 진행 중인 F1 학생 비자 소지자입니다. 재작년 21년 1월에 입국해서 공부 중이고 몇 달 전 LC 승인을 받아서 아내까지 함께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140과 485 접수 직전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485를 접수하려 하니 주위에서 한 번 나갔다 오면 90일은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이분은 사실 지금 제 굉장히 곤란하네요. 왜냐하면 한번 학생 비자에서 나갔다 와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90일 넘어서 하라고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들어올 때 입국 심사 시 나는 들어오는 목적이 뭐냐면 공부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공부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다시 돌아갈 겁니다라는 걸 말하는 그렇죠. 거죠. 돌아갈 사실은. 겁니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와서 그런데 한 달 만에 영주- 485를 485. 신청해요. 마지막에. 어. 이러면 들어왔을 때 거짓말하고 들어온 거다. 그럴 수 이런 있겠네. 미스 레프리젠테이션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90일을 기다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학생 비자를 처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잠깐 나갔다 오는 거라서 약간의 뭐 이렇게 좀 뭔가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그 리스크는 없애고자 저는 항상 90일 있어 하라고 그러는데 네. 이분은 문제가 있어요. 비숙련직이 이번 달까지 하고 다음 달부터 막혀요. 485 접수할 수가 없어요. 다음 달부터는. 어머.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는데 영주권 문호가 2월부터는 3년이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치. 학생 비자를 그러셨지.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요번 달에 접수를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요번 달까지 접수를 못하면 언제 다시 열릴지 그거는 몰라요. 기약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네. 이번 달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접수를 하셔서 이번 달에 빨리 접수는 이민국의 접수는요. 마지막 날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민국에 접수가 돼야 되는 거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영주권 문호가 닫히니 이번 달에 접수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어차피 뭐 이번 달까지 접수하는 것도 시간상 되게 힘들 수도 있는데 그냥 저기 또 뭐 나왔네요. 어머.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참고로 저희 와이프는 485 접수 6개월 전에 미국 최초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접수를 안 하는데 와이프가 접수 못하죠. 그렇죠. 차라리 와이프가 했으면 와이프는 나중에 접수할 수도 있겠지만, 네, 예. 한국에 최근에 다녀오셨다는 걸로 봐서는 아직 90일이 안 되신 거고. 아까 한 달 전이라고 그러지 않으셨나? 그랬나? 그래서 지금 한 굉장히 달 전. 네. 네, 담당 변호사랑 한번 다시 상의를 좀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벌써 23일인가요? 하는데 이번 달까지 접수하는 것도 무지 서두르셔야 돼요.
그러네. 지금 만약에 하려면 이번 주 안에 하려면 이번 주 안에 뭐 빨리 보내셔야 되는 보내야 거네요.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호 열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한 달 만에 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와, 이거는 네. 조금 진짜 네. 변호사님과 상의를 좀 잘하셔서 진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하시든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추가 질문 또 해주시고요. 또 어떤 또 다른 소식 하나 전달해 네. 드릴게요. 네. 또 하나 이제 새로 지난주에 업데이트된 뉴스가 있는데요. 그 H1B랑 L1, 그러니까 H1B는 이제 취업 비자죠. 그리고 L1은 주재원 비자예요. 그 배우자들이 그 일을 그러니까 배우자 신청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 카드를 신청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물론 H1B 배우자인 H4가 무조건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영주권 신청 중이고 뭐 6년 이상 연장하고 뭐 일부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다음에 주재원 비자의 배우자는 뭐 일은 할 수 있는 신분이고요. 네. 이분들이 같이 이제 연장 접수를 하는데 본 신청자는 금방 나와요. 특히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하면은 2주 만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배우자들은 뭐 지문 찍고 뭐 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배우자 신청서가 승인이 돼야 노동 카드도 같이 승인이 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1년 이상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2021년에 집단 소송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우리 거는 이렇게 오래 걸리니? 우리 배우자들이 지금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잡을 잃고 여러 가지 손해가 만만치가 않다라고 집단 소송을 해갖고 1월 19일에 세틀먼트가 이루어졌거든요. 연방 지방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 거네요. 최종 뭐 네. 판결보다 그렇죠. 세틀먼트를 한 거예요. 네. 이제 합의를 본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그 본 신청자랑 할 때 같이 번들로 묶어서 그러니까 신청서가 있으면 내가 있어요. 내 가족 신청서가 있어요. 그럼 예전에는 같이 번들로 묶어서 같이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승인되면 바로 가족들도 심사했는데 이게 트럼프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서 따로따로 했구나. 나는 신청을 하고 배우자랑 아이들은 뭐 지문도 찍고 못 찍고 하면서 1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됐는데 이제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해라. 번들로 심사를 해라. 처음부터. 라는 걸로 이제 잘 그렇게 됐네. 그럼 같이 세틀먼트가 나오겠네요.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제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을 하면 2주 만에 본 신청자가 나오면 가족들도 같이 나올 테고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아닌 경우에는 뭐 3달 걸린다, 4달 걸린다 그러면 배우자도 그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본인은 나왔는데 배우자가 1년 있다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나 운전면허 갱신해야 돼요. 나 일해야 돼요. 나 이거 신분 연장된 거 갖고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이것도 아우성이었어요, 사실. 진짜. 그래서 저희는 또 대답을 이게 바뀌어서 이렇게 됩니다. 또 답변하고 전화하고 그랬는데 그 2월부터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월 19일 날 1월 판결이 19일? 났으니까 이제는 같이 심사를 가능하고.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얼마나 답답하면 집단 소송까지 했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참 와. 어려운 시절 많이 겪었어요. 우리가 4년 동안. 진짜로요. 근데 다 옛날 아주 그 전 옛날로 회귀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걸로 이제 회귀를 하고 요즘은 이제 지문 찍는 것도 많이 웨이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 경우는 이제 빨리 심사를 해주겠죠. 이미 그런 보충 분들도. 신청자께 이제 났어요. 펜딩 중이에요. 가족들은 그럼 빨리 심사를 해줄 그런 거고 분들도 앞으로는 이제 같이 하는 걸로 예. 달라졌다는 거. 예. 그래도 좀 나아지는 게 맞네요. 나아지는 게 사실 시간이 아까 뭐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글쎄. 오래 걸리는 건 오래 걸려요. 너무 그런데 다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세세하게 여러 가지 그 이민법 이 행정을 하면서 그런 그 좋아지는 점들이 그 눈에 보이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러시죠. 네. 아무래도 네. 많은 케이스를 보니까. 한 분이 이거 질문 주셨는데 영주권 카드 기간이 만료됐어요.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재발급 받으려면 아이 대신 아인티라는 양식 작성해서 보내시면 돼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내면 접수증 오면 2년 연장합니다라는 거 와요. 아하. 그러니까 마음을 천천히 하고 네, 기다리셔야 그렇죠. 되는데 이제 한 2년, 그래도 4년까지는 이제 이분은 아니지. 이거는 2년, 일반 죄송해요. 영주권은 2년 연장 자동 2년 연장됩니다. 연장 접수하면.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확실히 이민 상담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지금 상담 시간 아닌데 막 글쎄 말이에요. 상담을 상담을 많이 많아요. 오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